네, 오늘 CPI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고 금리 결정까지 정말 좀 분주한 하루인데요. 자, 실전 매매 최고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지수부터 좀 살펴볼까요? 양대 지수 상승 1% 내외 나오고 있죠. 코스닥이 좀 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종목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녕합니다. 이종국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가운데서 한미반도체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데 아주 폭등하면서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20% 중반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가운데서 코인테크 강세, 인공지능 가운데서 마음 AI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특징 잡아볼까요?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은 아쉽지만 양호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세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좀 이따 얘기해드리고, 결국 CPI가 양호하게 나왔고 미국장이 보다시피 올라갔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가 지나면 중심이론을 제가 이제 처음서부터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이상 정도의 텀을 두고 저는 먼저 예열을 해줘요. 보면 나스닥 시장 보면 6,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번 타이밍이 이중바닥에서 이건 패턴이고요. 올라가는 타이밍에 걸렸는데 CPI 이슈가 있었고 불안불안하게 깨지면 쌍봉이지만 올라가면 이중바닥. 요거의 핵심은 제가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토마토는 왜 내가 방송할 때만 방송이 그렇습니까? 그 시스템이나 뭐나?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진짜 그거 인도 사람도 봐야 되고 중국 사람도 봐야 된다라는 언어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왜 그런 언어가 들어갔을까요? 중요하니까. CPI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야간 방송하듯이 어제 해드렸고요. 그 정도 분석을 하는 게 전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백미는 환율입니다. 근데 이 환율이 왜 중요한 거냐면 수급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환율을 잘 보면 시장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왜 그 영화에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파도는 봤으나 바람을 못 봤다. 막 그런 거. 말 그대로 개인들은 파도만 눈에 보이는 거죠. 파도는 눈에 보이니까. 근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종복은 반대입니다. 파도보다 바람이 셀 것 같으면 그 바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추상적이지만 무림의 고수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그 정도는 분석해 줄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반도체가 밀렸다고 밀린 다음에 반도체 밀릴 줄 알았어. 뭐 이런 사람들 또 어디 갔습니까? 얘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인공지능 그다음에 반도체 선별 2차 전지 제약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약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고가 종목들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고가형 쪽으로 간 주식들은 탄력이 세지가 않아요. 선별적으로 센 건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신고가 원소리로 가려고 하다가 주춤거리죠. 이런 건 지금 쫓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눌릴 때. 아시겠죠?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유독 신고가형에서도 강세를 주는 주식의 특징이 바로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인데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은 한미반도체가 35,000원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봤지만 매수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27,500원이라는 마디가를 얘기한 거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선 그거부터 보여주고 갈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제 이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7월 10일 야간 방송에서도 핵심 반도체 코멘터리가 들어가고 분석이 들어가고 7월 11일 날도 핵심 반도체 코멘터리가 들어가고 분석이 들어가고 가나다 순위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쪽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렇지만 얘들의 위치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겁니다. 6월 27일 타이밍에도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항상 대여섯 개의 주식은 항상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이 종목은 한미반도체가 작년 12월 27일부터 여러분들한테 거품 물고 얘기해줬던 종목이라는 거. 대신 그 위치에 따라 내가 원하는 가격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닐 경우에는 순환매를 노리는 거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는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아예 대놓고 원래는 한미반도체 하나만 갖고 지금처럼 있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 플러스 그죠?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보여줍니다. 이거 함부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산 테스나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두산 테스나가 올라갔죠. 그래서 그날 두산이가 날아갈 때 여러분들한테 두산이를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두산이는 어때요? 두산이 지금 9연승을 하고 있지만 9연승을 했으니까 한번 쉴 때도 됐죠. 요번에 한화가 두산하고 붙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두산이가 먼저 날아갔고 그 다음에 하루 눌리니까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한미반도체가 날아가는 거고 미래반도체는 그냥 잘 간다 정도 코멘터리는 하나 놓고 갈게요. 대신 이것도 GPU 반도체에 HBM에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가 나왔으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중에 바닥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주식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걔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종복은 종목 진단 코너를 두 군데를 나가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종목명은 정확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종복의 매니아들이나 아마 방송을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바닥에 있는 주식이 HBM 관련주 8개 중에 나머지는 다 날라갔는데 걔만 아직도 바닥에 있다. 바닥에 있는 거 선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라. 요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선별 2차 전지인데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보면 하나기술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어제 쫓아 들어간 사람들은 물렸겠지만 어쨌든 오늘 다시 움직임이 좋은데 하나기술보다 나는 코인테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인테크를 보면 마주보는 고점에서 이렇게 눌렸죠. 한번 눌리고 5일선 타니까 다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특히 포스코 퓨처 같은 종목들이 그런 역할을 나중에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면 포스코 쪽이 흐를 때 저점 매수해 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나 다음 주 이 시점에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질 거예요. 대신 이거는 일주일 정도가 지난 다음이고 지금 당장은 지금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이 잘 가는 거고요. 그러면 두산 테스나도 하루 이틀 눌리거나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하면 돈이 된다 정도는 아시겠죠? 패스할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돼요?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하면. 자, 패스. 자, 이제 마음이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마음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종종 얘기 자주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이가 이제 7월 7일이 이제 저점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가 움직임이 좋으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움직일 거고 3분기에는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가도 움직임이 좋을 수가 있다라는 반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초성으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XR 기반형으로 가끔 자주 이야기하는 5글자에 초성이 시읒이고 끝자리가 티귿자로 끝나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하고 차트가 되게 유사합니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약주는 오늘도 보시면 제약주는 셀트리온이 강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95,000원까지 신고가 언저리로 이틀 만에 다 올라왔죠, 여러분. 이게 왜 그린 거냐면은 합병 이슈였었는데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이라는 주식도 이종복이가 어떤
할머니 정도 목소리였어요. 추가 매수 물어봤을 때 추가 매수 오케이 사인을 줬는데 그냥 죽어 내려갔습니다. 이종복은 이렇게 죽어 내려가면은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할 명분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여기처럼 이종복이가 7월 8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날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할 때 이종복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한다고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7월 8일 날 밀려 있을 때 이렇게 이종복이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주식이 밀려버리면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브리핑은 해줍니다. 여기서 이종복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셀트리온은 이슈가 있어요. 합병 이슈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해결되는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라고 미리 딱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다. 여러분들한테 첫 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공지능 기반한 반도체, 배터리 시장에서 정말 탄탄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세부적인 특징, 그리고 AI 쪽의 움직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343 지지 체크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게 말이 C가 된다고 한화 이글스가 어제 LG 트윈스 2대1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걸 우리가 기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느닷없이 한화 이글스를 얘기한 거냐면 기세. LG 트윈스도 기세가 좋게 1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세가 가장 센 쪽은 두산 베어스하고 한화 이글스거든요. 기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세대로라면 조금 더 좋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나는 전문가고 중간중간에 추격 매수에 리스크가 있을 때는 그걸 막아주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합니다. 대신 기세적으로 강하고 단기적으로는 저항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얘기해줬는데 그냥 350 돌파한다고 얘기할 걸 그랬어 라고 얘기 한번 또 슬쩍 바램으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 종합은 345 플러스 마이너스가 직전 고점이거든요. 여기 언저리가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치만 결국은 눌리고 또 간다는 뭐 어제 얘기해 드렸으니까 오늘장 위주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45 돌파에 343 지지 체크인데 이따가 후장에 헷가닥 해도 343 정도만 유지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이제 지수 부담이 사라진 거고 지수의 스트레스권으로 올 수도 있지만 종목들을 잘 잡으면 이제 수익이 또 극대화가 될 수 있고 이 종목은 제일 강하죠. 지금과 같은 시장이 제일 강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선물 343 지지 체크에 지수 스트레스는 받지 마라. 그죠?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지수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종목 장세를 즐기셔라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이게 이토마토 썸네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뭐뭐만 없으면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 들어갔죠. 이게 1일 전이지만 이틀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여기에 뭐뭐뭐만이 CPI였죠. 근데 어제 CPI 때 나는 장을 긍정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절호의 타이밍은 이틀 전에 나왔던 거예요. 지난번에 한미반도체 5월 25일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같은 이치로.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왜 해주는 거냐. 두 번째 판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에너지 등 양호. 대신 쟤네들을 신고가권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추격 매수하지 말란 얘기가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나쁘게도 들릴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그거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자,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 매수세가 약하다. 뭐가 나쁜 얘기 같습니까? 거기서 나쁜 얘기는 매도세 쪽으로 얘기하는 게 그나마 나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매수세가 약하다는 얘기는 세게 못 올라가는 거지 주가가 안 밀리는 거지 않습니까? 매도세가 약하다는 얘기는 급락이 안 나오는 거지 어쨌든 매도가 출회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말을 일반인들이 어렵게 말을 하느냐? 나는 일반인들이 어렵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시장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준다는 거죠. 기준과 원칙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가권은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눌림목을 공략하는 거고 뭐를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 섹터들, 주도주 섹터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은 바닥권에 있으니까 쟤들은 반대입니다. 차라리 추격 매수해도 돼요. 어차피 올라간 것도 없으니까. 대신 거래량 패턴과 그런 것들이 약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양대축, 여기서 에너지가 뒤로 밀린 것은 에너지가 제일 세게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에너지들은 좀 쉬어야 되는데 건설 기계형은 아직도 좋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시간이 20초 정도 남았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양호한 거고요. 이거 확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진짜 죽었고 말이 씨가 됐고요. 다시 19,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작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거래량 증가 살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가 좋은 게 무지하게 많고요. 네 글자고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도 네 글자의 초성이 이응인 주식에 지금 현재 가격이 12,000원 얼마라고 했나 13,000원 얼마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마지막 남은 인공지능 반도체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섹터별 종목 분석할 때 슬쩍 보여준 게 하나 이렇게 슬쩍 보여준 대목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를 주목하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과 한화를 이끌어 가시느라 정말 하지만 그 열정은 그보다 더 큽니다.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장의 전략도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들 가운데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에너지, 건설, 기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양호하다. 다만 신고가를 기록할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림목 관점에 어떤 패턴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시간 계속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켓텐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